명상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자신과 상황에 대한 객관화가 조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뭔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묻혀있던 묵은 감정들, 안 좋은 기억들이 수면 위로 조금씩 하나씩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 이게 당연히 언젠가는 끌어올린 다음에 제대로 한번 바라봐야 되긴 하지만 뭔가 썩 유쾌한 느낌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매듭을 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onday is busy, Tuesday I feel dizzy, Wednesday is so tiring, Thursday uninspiring. 배우려는 목적이 두 개인데 자존감이 흔들리고 공황장애 그런 걸 영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그거 컨텐츠 아니요? 비트즈도 그랬고 스티브 잡스 보니까 옛날에 LSD가 합법적이었을 때는 그걸 하다가 불법으로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명상으로 돌렸잖아요. 맞아.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돈의 눈이면 돈을 벌어야겠다 명상을 해서 괜찮아. 그걸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하고 있는 지도자들도 있으니까. 자존감이 좀 낮은 상태에서는 어떤 평소에 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받으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한테 과분한 거야. 이렇게 해서 밀어내는 게 있는데,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인드가 딱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싶은 게 이제 제일 그게 크죠. 명상에서의 자세거든. 네. 그게 기본 자세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받아, 이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누가 뭔가를 주잖아. 그러면 한번 딱 보고 감사하게 잘 쓰겠다고 바로 수용하고, 또 내 게 아니니까 가졌다가 누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줘버리는 거지. 그런 자세를 자꾸 배우는 거지. 사회가 각박하니까 내가 사는 동안 잘 쟁겨놔야지 뭐 이런 거지. 다 내 거가 됐으면 좋겠고. 예전에 또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명상에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뇌 활성화가 돼서 어느 순간 넘어가면은 마치 한강 마약류 같은 걸 먹은 것처럼 뇌가 엄청나게 활성이 돼서 빛이 보이기도 하고, 종교인이라면 신을 만나기도 하고, 그 정도 단계까지 오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경험한 분이 많아요. 많이 할걸 거의 스님들은. 근데 이제 감각의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명상을 할수록 뭔가 마음의 건강을 유도하는 반면, 마약류는 비슷한 효과가 처음에는 일어나지만 끝에는 자신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수행을 하다가도 좋은 감흥이 오는데도 공부가 잘못되는 길로 가기도 해. 그게 뭐냐면 감흥이 비슷하니까 그게 공부인 줄 알고 가다가 뒤로 빠지니까, 수행을 하더라도 마약을 먹은 효과처럼 결과가 나버리기도 해. 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빠져들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 좋은 걸 자꾸 느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다 보면 명상의 효과에서도 안락적인 부분을 추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효과였는데 좋은 효과가 변질돼서 그거를 추구해서 다른 걸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수행은 행이 꼭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생활이나 행동 반경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방향이 조금 녹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약을 먹은 것처럼 되지. 명상을 하더라도 내 마음 변화를 진짜 잘 관찰하는 쪽으로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 교리에 빗댄 명상이어야 돼. 작법서를 알고만 있는 거랑 실제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완성까지 해보는 거랑은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일에는, 모든 수행에는, 공부에는 행이 중요하다. 이러니까 제가 무슨 도인 같고 종교인 같은데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영상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스님이 인터뷰를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영상을 찍긴 했지만 종교 방송 느낌이 나면 안 되니까 말씀들 중에 불교의 교리 설명들 같은 것들은 조금 많이 덜어냈거든요. 스님 죄송합니다. 창작자와 명상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겠죠, 스님이. 어쨌든 모든 건 행이 중요하다. 이제 스님한테 또 여쭤보러 온 거는, 또 스님이 또 만화를 하셨고 하고 계시고 다 뒤에 스님 작품들 다 많이 있고 해서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와닿는 게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특히 창작자들한테. 스님 창작을 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주간 마감하다가 공항 같은 게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 전화 자체를 잘 못 받긴 하거든요, 여전히. 막 이런 것들이 마음에 병이 많이 생기고, 스님 같은 경우에도 사회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라고 해야 될까, 뭔가 사람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고,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어떻게 극복했냐보다 부딪히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수용이 안 될 때는 그냥 벗어나야 돼. 왜냐면 큰 세계의 흐름에서 그 흐름을 내가 따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벗어난 세계에서 내가 살으면서 나를 회복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받고 산에 들어간다고 하잖아. 내 마음을 보는, 상황을 보면 내가 옳아.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나를 푸는 거지 상황을 풀지 않았어. 집착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지.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집착이 생기고 근데 사실은 같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죠. 그대로 봐야 되고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명상을 하고 있는 거고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어렵고 나라는 걸 깨닫는다 그래도 사회와 인간들과는 부딪히게 마련인 거죠. 그 부딪히는 것을 충격을 어떻게 해석하냐지 충격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괴로움을 어떻게 해석해서 극복했냐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부처가 다른 질문하면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알려주지 다른 건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얘기하신 거지. 예전에는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말, 반드시 필요한 말. 근데 사실은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은 마음에 벽이 생겨버리고 오히려 더 안 좋은 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로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딱 보면 보이니까 이거를 고쳐야 돼, 저건 고쳐야 돼 바로 보이는데 요새는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지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이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 명상 안 배워도 되겠다.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마우스를 막 드르륵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봐주셔서 되게 감사해야 하는 분이 있고 진짜 답이 없나 보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쩔 수 없어. 네가 다 이해시키려고 하면 힘들잖아. 근데 그런 고민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왜 우리도 그런 고민을 엄청 했었거든. 깨달음도 인연 없는 사람은 제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말을 어떤 식으로 그 사람 상태를 봐서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게 효과적인가 요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게 부처님 그 옛날 2500년 그 옛날에도 적용됐던 고민인 거야. 그 동우가 그걸 하고 있던 거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이 적용한 거지. 그게 명상이야. 인간의 마음은 그래.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 어느 한 부분만은 되게 포용력 있고 되게 넓은데 또 어느 한 부분은 되게 빈약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음이 넓지 싶은데 어떤 부분에서 진짜 옹졸하고 누구나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는 게 이제 수행이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제 관건이고 숙제인 거야. 일단 내 경험 안에서 공부를 알려주고 또 나는 나대로 또 공부하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종교가 다 다양하고 뭐 무교인 분도 있을 테고 공통점이라는 게 이야기를 만드는 그거 하나로 이제 묶인 분들이 주로 많이 봐주시는데 스님도 이야기를 만드는 걸로 묶여있는 같은 인연이잖아요. 이야기를 만드는 분들에게 명상 마인드 특집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마인드를 좀 갖고 나갈 수 있는지 스님의 노하우 같은 거? 이런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 동우 작가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스스로 살면서 알아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 해석해서 자기를 다스려가는 게 좋아요. 어떤 대가의 말을 듣다도 어느 한 부분은 감동을 받는데 어느 한 부분에선 이렇게 하면서 평가가 돼. 그러니까 이제 만화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야기 집중하는 거에서 가장 편안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겠지. 물론 근데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 안에서도 불안과 공포와 여러 가지 아픔이 온다고. 명상하면 행복할 것 같고 종교를 가지면 다 행복하고 안락하고 스님 되면 산에서 편안하고 진짜 배 두들겨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좋아서 들어왔지만 엄청 고난의 길이고 괴로움이 있고 명상하면 다 안락하고 편안할 것 같지 그 편안함을 느끼기 위한 고통이 더 많아. 그 편안 짧은 걸 느끼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다고. 그래야 그 안락이 뭔지 알게 된다. 자기가 선택한 행복의 어떤 길, 여정이 있을 테니까 그 여정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사실은 행복의 조건인 거고 꾸준히 해가는 힘을 키우는 게 행복이고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 행복이 꼭 행복이 아니라는 거. 행복 추구가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 때로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알아차리면 행복해진다고. 뭔 말인지 알아?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들을. 네. 만화 그리는 스님이 해주시는 말이니까 가볍게 받아주세요.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고요. 스님한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난 거에 대한 행복이 없던 사람이에요. 없었다고요? 네, 나는 이제 빨리 죽고 싶었어. 예전에요? 그렇지, 어릴 때. 그러니까 인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었다고. 이 몸을 빨리 벗어나서 다시는 인간의 몸을 받지 않는 게 행복의 조건이야.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 어릴 때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존재하고 싶지 않은 거지. 존재하지 않아야만 행복한 걸로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존재해야만 존재하지 않는 도리를 깨닫는 이 불교를 알면서 아, 행복의 조건을 알게 된 거지. 행복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이유를 알아내는 게 행복의 요소가 된 거야. 나는 행복 추구하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걸 알아내는 거에서 행복을 느껴.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거고 수행을 하는 거고. 수행의 과정 속에 행복이 담겨 있네요. 네, 나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ybe we've been so wrapped up in the world that we missed the point and now it's showing. How can we turn it around to hear the sound of inner peace? Maybe it's simpler. 인터뷰하러 오는 과정이 행복했습니까? 엄청 멀어가지고 힘들었을 건데. 그냥 스님 오랜만에 보러 오는 게 행복했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 이 세팅하느라고 혼났어. 아니 세팅 해주신 거예요 이거? 그렇지, 세팅하자. 이거. 3탄 예고 없어. 3탄이요? 그럼 조회수를 보고 결정해야 돼서 왠지 알았어. 네.